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때 욜로짓 하다가 골로 가서 남들은 전셋집 고를 나이에 늦은 나이에 겨우 정신 차려 쪽방 한 칸 고르고 있는 저랑 유튜버 기린이입니다. 영상은 월급 액수와 상관없이 월급을 다 쓰고도 돈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 5개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낭비하는 사람들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또 이 이야기하면 전세 대출이나 집 매매로 대출금이 많다, 네가 결혼도 안 하고 애가 없어서 그렇지 애 있으면 돈 못 모은다 하시는 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A랑 B라는 사람에게 똑같은 10,000원을 줘도 1시간 안에 다 써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00원을 다 쓰지 않고 10원이라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말하고 싶은 거고요. 똑같이 월급을 받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돈을 다 쓰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는 친구가 있고, 알뜰하게 조금 공상 맞더라도 돈을 착실하게 버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정 지출이 많다고 징징댈 시간에 알바라도 해서 100원이라도 더 벌 생각을 해야지 핑계는 적당히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환경에 따라 돈을 써야 사라지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 사무실 같은 생활 환경이 더럽습니다. 정리정돈을 못해요. 자기 방, 자기 집만 더러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사무실 자리도 무척이나 정신이 없어요. 겨우 키보드랑 마우스가 돌아다니는 자리만 만들고 나머지는 버리지도 않은 이면지들이 가득합니다. 회사가 헬스클럽도 아닌데 다이어트 쉐이크, 닭가슴살, 스틱, 간식이 서랍에 처박혀 있고 다 먹지도 않아요. 그 와중에 사무용품은 비품으로 안 쓰고 자기만의 개성을 살린다면서 카카오 프렌즈, 나인 캐릭터 같은 걸로 풀세트로 사요. 그러면서 수분을 수시로 채우기 위해서 미스트나 또 스타벅스 텀블러 사야 되고요. 찬음료수를 먹기 위해서 텀블러가 있지만 스타벅스 콜드컵 사야 되고요. 가끔 차도 마시기 때문에 텀블러 있지만 머그컵 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요. 제대로 쓰지도 않고 처박아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간다고 사정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책상 위, 침대 위에 옷무덥 쌓여있는 건 기본이고, 화장대에는 머리카락이 마구 떨어져 있고 포장도 안 뜯은 새로 산 화장품들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긴 하지만 옷을 벗는 방법은 곤충의 변태 과정을 따릅니다. 허물이 막 널려져 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설거지들이 있고, 양말도 지네 다리에 낄 만큼 많으면서 빨래를 하지 않아 내일 출근길에 편의점에서 양말을 하나 사기로 하죠. 이건 남자 여자 따지지 않고 공통된 특징입니다. 생활 환경이 정돈되지 않으면 물건을 수시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물건이 있다는 걸 까먹거나 찾지 못하고 같은 물건을 또 사게 되는 악순환이 이뤄지는데요. 남들보다 더 많이 돈을 쓰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귀찮음을 자주 느끼거나 의욕이 없기 때문에 없으면 하나 사지 뭐라는 마음을 쉽게 가지고 돈을 지불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요. 절약하면서 최대한 있는 자원 내에서 생활을 해야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독성 있는 것을 잘 끊지 못한다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아는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한 분야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관심과 그것을 조절할 수 없다면 그게 바로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로는 술과 담배가 있고, 그리고 쇼핑 중독, 야식 중독, 게임 중독 같은 것들이 있어요. 중독은 그에 대한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술과 담배는 그야말로 낭비 덩어리입니다. 라떼는 담배값이 2,500원 정도 했었는데 갑자기 4,500원으로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다들 들었고 치사해서 못 피겠다고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주변에 가격 때문에 끊으신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냥 10,000원에 2갑이나 되네 하는 마인드로 그냥 쭉 다시 피거든요. 건강 생각한다면서 전자담배로 옮기는데 프로모션으로 사면 싸다고 하지만 기계값, 담배값까지 계속 돈이 들어요. 몸에서 냄새 난다고 탈취제 값까지 지불을 해야 되죠. 저는 절약을 중점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약이 아주 절실하다면 1순위로 끊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술은 개인적으로 제가 안 먹어서 더 아깝다고 느껴지는 걸지도 몰라요. 어쩌다가 마셔야 할 때는 마시지만 술을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술값이 진짜 만만치 않아요. 맥주 4캔에 10,000원인데 일주일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이면 4-5만원, 맥주만 사는 것도 아니고 그에 맞는 야식까지 같이 사면 돈이 더 많이 들게 되죠. 그게 1년이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보세요. 1년에 100만원도 모은다는 말은 못할 겁니다. 게임 중독도 아이템 산다고 1-2천원 쓰는 거 모아보면 꽤나 큰 금액이 되고요. 쇼핑 중독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양제들도 몇 개만 사면 되는데 몇십 개씩 드시는 분들도,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구나 보충제가 있는데도 계속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절약을 원한다면 자신이 반복적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렌탈 구독료가 많은 사람입니다. 안마의자 사기엔 비싼데 렌탈로 저렴하게 이용하는 나는 현명한 소비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렌탈 토탈 금액이 그냥 안마의자 사는 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요. 10,000원, 100,000원 렌탈 가격이 싸 보이지만 모아서 보면 꽤 큰 돈이 나가게 됩니다. 렌탈은 잘 쓰면 도움이 되겠지만 허세인 경우도 많거든요.
정수기도 얼음 나오고 뭐 탄산 나와야 되니까 비싼 거 렌탈하고, 친구들에게 지면 안 되기 때문에 비싼 명품 가방과 옷도 렌탈합니다. 집은 중문 하나 없는 원룸인데 커피 머신 렌탈하고 와인 냉장고 렌탈하죠. 그리고 조명 예쁜 거 켜고 하얀 식탁에다가 커피랑 브런치 올려놓고 인증샷 찍습니다. 또 아니면 체크 식탁보에 외국 치즈랑 와인잔 올려놓고 사진 찍죠. 뒷배경은 빨래 건조대에 빨래 잔뜩 널려있는데 말이죠. 3인 가족도 냉수 온수 안 나오고 오로지 정수만 나오는 작은 정수기 하나 씁니다. 구독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신이 무슨 예능국이라도 된 것처럼 온갖 OTT들을 다 가입했어요. 거기 음악도 들어야 되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도 가입하고요. 월 구독료만 5만원 이상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1년이면 60만원을 구독료로 쓰시는 건데요. 사람들이 저한테 더글로리 봤냐고 물어봐요. 전 넷플릭스 안 봐서 모른다고 했는데 하도 물어보니까 뭔가 하고 유튜브에 리뷰 영상 한 5개 정도 보니까 내용을 다 알겠더라고요. 그거만 알아도 전편 다 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더글로리 얘기를 저승에서도 할 것 같은 지인들도 한두 번 말하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관심도 빨리 떨어집니다. 물론 이런 좋은 작품들을 소비해주는 거는 좋은 자세지만 내 주머니 사정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환승연애 한참 난리 났을 때도 너도 나도 티빙 가입했던 기억이 떠올라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과몰입해서 울고 막 웃고 그러더라고요. 보는 사람마다 누가 커플인 것 같냐고 로또 번호 맞추는 것보다 되게 진지했어요. 근데 지금은 반승을 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돈 번 사람들은 누구다? 오로지 출연자들 뿐이다. 프로그램이 끝났으면 그냥 구독을 해지하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걸 또 그냥 둡니다. 보지도 않으면서 OTT 잘 되라고 매달 돈을 그냥 내는 정기 후원자분들이 계세요. 정신 차리시고 구독은 그냥 하나나 2개 정도, 많다면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필요가 아닌 할인에 집중한다입니다. 뭔가를 구매할 땐 그것이 내가 필요한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50% 할인을 하면 그때부터 그건 나한테 너무 필요한 물건이 돼요. 예전에 저를 예로 들어보자면 퇴근길에 집에 가다가 올리브영 세일이라고 현수막이 딱 붙어있으면 갑자기 집에 있는 스킨로션이 내 피부에 맞지 않았던 것 같고, 퇴근길에 되게 기름진 내 얼굴에 유수분 밸런스를 막 맞춰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김없이 들어가서 마음껏 지르게 됩니다. 근데 집에 가면 어때요? 막상 반통도 못 쓴 화장품들이 되게 많아요. 마트에 갈 때도 처음 반찬거리만 막 간단하게 사야지 하고 갔다가 시식 한번 하고 나면 이건 거의 뭐 미슐랭 5스타 음식 맛이나 같아. 그래서 집에 냉동 만두가 썩어 있는데 만두를 또 사죠. 한 봉지 사면 한 봉지를 더 줘. 이런 경쟁 할인에서 혜택의 알맹이만 쏙쏙 빼먹은 똑똑한 컨슈머가 된 것 같아요. 퇴근하고 씻고 나서 무료하게 TV 리모컨 돌리고 있는데 홈쇼핑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모습이 나오면 어때요? 내가 인생이 재미없는 이유가 저 간장게장을 만나지 않아서였다. 이런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오늘 사면 카드 무이자에 8마리를 더 준다고 하니까 바로 결제를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할부, 무이자, 사은품 증정, 어플 할인 등등 필요할 때 쓰면 요긴한 절약이 되지만 할인의 오류에만 집중하면 더 돈을 많이 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5번째는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하거나 남에게 과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건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남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배려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하게 관심이 많고 특히 남과 비교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소비합니다. 적당한 비교는 나에게 기폭제가 되어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지만 비교를 하면서 자신을 깎아내리고 타인을 질투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하죠. 가족, 친척끼리도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셈이 나는데 유전자가 같이 가는 생판 남이 잘 되면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옆 사람이 샤넬 가방을 샀으면 나는 샤넬 지갑이라도 사야 되고 휴가 때 유럽 여행 갔다고 하면 나는 동남아라도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올리는 인스타를 맨날 보면서 애증의 손민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바라봐 주었으면 하는 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치장하고 꾸미는 것에 돈을 많이 쓰죠. 그리고 SNS에 나의 환상의 네버랜드를 만듭니다. 로그아웃한 내 모습을 늘어진 티셔츠에 슬리퍼 신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저희 임금의 회사원일 뿐인데 말이죠. 남한테 관심도 많은데요. 그들이 얼마를 벌고 어떻게 버는지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에만 관심이 많아서 그걸 따라하느라 카드 빚에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남은 남일 뿐 내가 될 수는 없어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돈을 소비하고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낭비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겪은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의 유형을 정리를 해본 거랑 공감하실 분도 있을 거고 많을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약을 원한다면 나의 생활 패턴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